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그 날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DP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P 과정 되면은 긴장해야 되지요. 학부모님들 요구도 본격화가 되고, 이제 학생들도 긴장을 하고. 근데 이제 요즘은 그 MIP에서 DP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때 이제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MIP 채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MIP까지는 이제 코리안을 듣다가 이제 지금 DP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DP가 더 올라가는 동안에 빠진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강연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매년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지원이나 이런 걸 안 하면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참고서로 빠집니다. 그게 지금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좀 참고서에서 벗어나시라고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서로 수업을 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사로서 학생들에게 요리를 주는데, 요리를 해주는데 컵라면을 먹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영양적인 밸런스가 높은 음식을 제공할 것인가. 컵라면 먹이면 참 쉽죠. 근데 과연 이제 교사로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컵라면을 먹일 수 있겠는가? 정말 어떤 양질의 지식을 전달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 그러니까 방학 되면은 이제 한가해지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사가 되셨으면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 건 선생님들의 자율입니다. IB는 선생님들의 모든 선택을 선생님들의 그 스타일로 생각하고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깜빡했었는데 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선생님들은 이제 몇 년 가르치고 나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졸업한 학생들이 생기겠죠. 그 졸업생들에게 어떤 교사로서 평가되고 싶습니까? 분명히 이제 그 DP 올라오는 학생들은 이제 선배들에게 물을 겁니다. 그 선생님 수업 어떠냐? 그리고 이제 그게 코리안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겁니다. 졸업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면 선생님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시겠습니까? 그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중등이 MIT가 아니고 캠브리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IGCSE지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는 이제 코리아는 IGCSE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재량에 맡길 겁니다.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셔가지고 채점하시고 이제 점수 주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DP로 올라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철저하게 DP의 기준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DP 기준으로 크리테리아 A, B, C, D 이해와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분석과 평가, 그 다음에 초점과 구성, 그 다음에 언어, 이렇게 해서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언어 능력은, 이거는 이제 그 MIT, DP 모두에 해당되는 것인데, 학생들은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텍스트를 분석할 때 언어 능력이 빠르게 늡니다. 이건 분석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교재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소스를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흥미를 느끼는 자료를 많이 가져와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해주면은 그냥 학생들은 뭐 한국 학생들 속성상 대부분 그냥 그러냐고 따라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잘 안 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텍스트를 하면은 그러니까 학생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게 되고 끄집어내면 학생들은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말로든 글이든. 그렇게 되면 빠르게 늡니다. 자, 그리고 이제 DP 과정에서 이제 언어 레벨의 목표는 이제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정확하게 옮기는 겁니다.
처음에 ER7이나 그레이드 6로 올라보면은 학생들은 그냥 이제 무질서하게 단어를 뱉어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도 소통이 되었습니다. 이제 DP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말을 조리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에 어떤 상대방이 헷갈리지 않게 한 번 들었을 때 말이 딱 이해되도록 쫙 조리있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내 감정을 적절하게 담으려면은 빨간색을 표현하는 30개의 단계 중에서 내가 어떤 어휘, 그러니까 빨갛다, 벌겋다, 시뻘겋다, 불구스름하다, 이 중에서 어떤 어휘를 써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느끼는 뉘앙스를 전달하려고 하면은 이 불구스름하다를 문장에서 어떤 위치에 놓아야 될 것인가. 이걸 서리법을 쓸 것인가, 평소 문으로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언어가 이제 학생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언어적인 것이고, 이제 글쓰기는 이제 페이퍼 1, 2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분석과 해설은 그 페이퍼 2를 채점을 해보다 보면은 여전히 이제 한 20%, 30% 정도의 학생은 질문의 핵심을 캐치를 못하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작품에 줄거리를 써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분석 없이 작품을 이해했을 때 나오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자신이 작품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아, 그 작품 어떤 주인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랑 싸우다가 결말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주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작품에서 인물의 성장에 주제 어떤 영향을 미쳤니? 라고 해버리면은 학생은 갑자기 막막해합니다. 근데 뭔가는 써야 되겠고, 그때 나오는 것이 이제 플롯입니다. 줄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학생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너는 이해의 낮은 단계에 있으니까 이해의 높은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질문들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분석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제 참고서에 나오는 하나의 해석을 이제 외우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의 학생들은 대체로 이제 한국어의 교육이 싫어서 이제 국제학교로 온 상황입니다. 근데 코리안 A에서 한국의 국어 교육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지금의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 그래서 선생님도 겪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학생들은 뚜렷한 특성은 자기가 흥미를 가진 것은 빠져드는데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하죠. 우리처럼 뭔가 참고 견디면서 한다는 것은 못합니다. 그럼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문학이 재밌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는 걸 못합니다. 대신에 자기가 흥미를 느끼면은 예를 들어서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 그럼 막 빠져들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문학이 매우 재밌는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에 가르쳐 줘버리면은 그러면 학생들이 미친 듯이 문학을 팝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문학을 가르쳐야 하는가, 문학이 재밌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모두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깜빡했었는데 채점에서는 가능한 이제 피드백을 주실 때 긍정적인 어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비교해 보죠. 작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아니면 작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 어떤 문장을 써야 되겠습니까? 충분하지 않다. 예, 그래야 충분하지 되겠지요. 않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건 제가 많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지금 글로서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어쨌거나 학생이 이제 이해는 한 것 같은데 아직 높은 이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질문 답을 못하고 있다. 그럴 때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뭐뭐 하여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뭐뭐 하여 아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주실 때 뭐 심지어 어떤 채점가는 이제 그 IB 공식 페이퍼 저 그 HLSA 코멘트에서 네가 작가한테 물어봤니?
네가 뭐라고 이런 말을 쓰니 막 이렇게 컴퓨터 주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학생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학생들의 리뷰를 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시험 시간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한 20분 정도씩 어떤 부분을 놓쳤고 어떤 부분이 잘 되는지 한번 피드백을 줍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피드백을 안 줘버리면은 그 그냥 피드백을 안 읽는 학생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피드백 준 걸 이제 확인하도록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를 딱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비공식적으로 그 페이퍼 투 샘플들을 좀 구해가지고 채점을 하다 보니까 그 페르세폴리스를 언급한 작품들이 유독 채점이 후해요.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별로 안 됐는데도 채점관들은 분석이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통찰력이 뛰어나다라면서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 페르세폴리스는 이제 그래픽 노블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페르세폴리스. 요거 이제 몇몇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래픽 노블입니다. 참고로 그래픽 노블은 문학으로 보기도 하고 비문학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비문학 텍스트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채점관들 입장에서는 채점하기 참 곤란한 게 뭔가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참고할 참고서가 없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해석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점관들이 채점의 기준은 참고서입니다. 참고서에 없는 내용을 쓰면 감점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아예 참고서에 언급이 되지 않는 작품. 게다가 이게 또 그래픽 노블이기 때문에 언어적 장치보다는 비언어적 장치를 많이 씁니다. 그림, 연출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 장치에 강한 채점관들이 당황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채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이제 채점관은 가장 그 자신이 비난을 덜 들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즉 점수를 후하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품 선택하실 때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서 참고서에 언급되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해석이 충분히 나온 경우 그러면 이제 채점관이 참고할 그 해석이 빵빵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그 해석에서 벗어나 버리면 감점입니다. 그리고 채점관들이 이제 주로 국문학과를 전공했고 석사, 박사까지 했기 때문에 언어적 장치에 능통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걸 오래 했을수록 바꿔 말하면 비언어적 장치, 이미지나 영상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해 간다면은 채점관 입장에서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페르세폴리스를 다룬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분석 수준의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거 최근에 제가 발견한 그 한 가지 팁이라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난 혹시 두 주 사이의 그 수업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어느 정도 예상 점수를 해서 아이비에 같이 보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거의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점관들은 그걸 거의 참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참고하는가 하면은 아이비가 그걸 참고합니다. 그래서 채점관에 한 명 결혼이 났을 때 아이비는 어떻게 새로운 채점관을 고르는가 하면은 이 사람의 예상 점수와 최종 점수가 비슷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채점관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때 채점관이 이제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뭐 크게 편차가 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이제 그 테스트로 한 10개 정도의 샘플을 테스트를 맡겨보고 뭐 크게 편차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정식 채점관으로 이렇게 샘플을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은 그냥 의식적인 행위이고 실제 채점관은 참고 안 합니다. 거의. 그래서 그 저희들이 주는 점수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못 합니다. 그냥 채점관이 주면 그 점수로 끝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이런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그 파이널 이그잼 나오기 전에 학교 불합격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 점수가 최종 점수가 더 중요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이제 계속 이제 그걸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더 높은 점수를 달라.
학생이 이제 5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6점 달라, 7점 달라. 그게 좀 이제 요 시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괜히 그 자료를 공유했겠습니까? 일단 잘 모르시겠으면은, 자, 거기에서 가장 그 강한 유혹이 참고서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겁니다. 갑자기 명퇴를 당했고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는데 내가 뭔가 잘 아는 건 없고 그때 이제 가장 쉬운 게 프랜차이즈죠. 그처럼 이제 가장 어떤 접근하기 쉬운 게 참고서입니다. 그리고 참고서를 2, 3년 하다 보면은 발견하게 됩니다. 옆에 학교도 똑같이 가르치고 저 옆에 학교도 똑같이 가르치고 다들 비슷비슷하게 가르칩니다. 교사 사이에 아무런 어떤 차이성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참고서 참고하지 마시고 저 그 잘 모르시겠으면은 일단 제 커리큘럼을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좀 시간을 들이시면서 선생님 스타일로 이제 조금 조금씩 바꿔가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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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네요. 그 제가 제 자료를 공유를 했는데 제가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끼리 이제 그 수업 방식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건 이제 학생들과 자료 공유하는 거고, 요게 선생님들에게 공유된 폴더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제가 교류하는 그 선생님들 두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데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면은 이제 2, 3년이 지나면은 선생님들에 대한 입소문이 돌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열심히 한다더라, 독창적이더라, 뭐 자료 개발을 많이 한다더라, 성실하다더라, 책임감이 강하다더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금 멤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누군가를 추천을 하면은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이제 모임에 초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요 비공개 요 폴더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사실 요 폴더를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요 폴더에 있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잡동사니 됩니다. 대단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자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그 몇 년 지나가지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 많이 드린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저 자, 그래서 질문이 예, 있는데요. 예, 예, 저 그 선생님이 주신 프리직 점수랑 예, 나중에 아이들이 받는 IB 점수가 차이가 컸을 때 교사가 예.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참 그 출제자와 채점관이 큰 역할을 했었지요. 지금은 코리안 A의 점수를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도 그 중등부 교정도 압니다. 예측 못한다는 거. 특히나 이제 7점 예상됐던 부수능력 뛰어난 학생들이 코리안에서 5점 받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조금 눈치는 주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다니시는 학교에서 교장이 뭐 꼭 이제 이런 수준으로 실력, 성적을 높여놔라. 그거는 이제 뭐 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지금 코리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상을 못 합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성적이 떨어졌다. 가장 완벽한 변명은 올해도 채점 잘못됐다. 채점 이상하다.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중등부 교장이나 코디네이터도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종종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이 학생의 점수를 막 높여줘가지고 이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갔다가 파이널 결과와 너무 거리가 커가지고 이 학생이 대학에서 다시 이제 불합격을 당할 이런 사태가 반복돼 버리면은 IB는 이제 그 학교의 IB 라이센스를 이제 폐기해 버립니다.
그게 예전에 중국에서 신천에 있던 한 학교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뭐 한 과목 가지고 뭐 큰 문제가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그 학생이 이제 한국대학을 지원할 경우에 이제 예상 점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예상 점수에서 플러스 1점 정도까지는 어떻게 제 재량으로 높여줍니다. 그거는 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네,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 5점인 학생인데 막 7점 달라. 아휴, 그러면 이제 다 7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점수의 신뢰성이 떨어지죠. 학부모님들이 이제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러니까 제 점수에 대한 신뢰도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2학년, 예. 그거는 이제 그 7월 초가 되면은 코디가 이제 우리 학교 것은 코디가 다 정리해서 PDF 파일 하나로 딱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모든 교사들에게. 일단 점수가 딱 공개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자기 그 캔디릿 넘버랑 비밀번호 가지고 이렇게 접속하면 자기 성적은 나오고 학교 전체의 성적은 이제 코디네이터가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과목별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코리안 A를 몇 명이 시험을 쳤고, 뭐 평균은 몇 점이고, 뭐 몇 점대 몇 명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채점관들 리포트가 이렇게 보고되어서 공유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정식 IB 교사가 되시면은 그, 그 ISIB, IBIS였던가? 하다. 그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계정과 암호를 줄 겁니다, 학교에서.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종종 이렇게 자료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IBIS에서 자료를 얻고, 그 다음에 조금 비공식이지만 이제 그 IB와 협력 관계이면서 교사들 모임이 따로 있는 것이 좀 더 이제 교사들의 자료 교환이 좀 더 활발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인싱킹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My IB, 정확하게는 그게 이제 그 안에서 한 세 개인가로 또 나뉠 겁니다. IBO, IBIS, MyIB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들어가 보시면 세 개의 파트로 분류되어 있을 겁니다. 자, 12학년이 되면은 이제 학생들 긴장 타겠죠. 일단 이제 저는 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요걸 수업을 합니다. 요걸 수업하는 이유는 요 작품은 드물게 이제 소설, 영화, 만화가 다 존재합니다.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그 강동원 씨랑 이나영 씨가 그 주연한 영화가 있죠. 그리고 요게 또 일본에서 만화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딱 비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소설에서 어떻게 표현되었고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되었고 그 장면이 만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각각의 미디어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소설에서 이제 작가는 그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몇몇 장면에서 이제 잠시 멈추고 이렇게 언어를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제 공지영 씨 참 언어를 잘 써요. 특히 이제 그 쉼표를 잘 쓰시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 쉼표가 빠져버리면은 정말 평범한 문장이 되는데 덜컹 했다. 근데 덜컹 쉼표 했다 돼버리면은 그 사이에 이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작가들의 언어 사용.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가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감독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러니까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였고, 공간을 어떻게 꾸몄고, 이제 작가의 텍스트를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로서 전달하는가.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때 참 그 강동원 씨가 지금은 꽤 연기를 잘하지만은 이때는 참 연기를 못했습니다. 그 이나영 씨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말 이나영 씨를 좋아하지만은 정말 연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작의 문장을 비교하면서 그 특히 이제 그 할머니가, 피해자 가정부의 어머님 그 할머니가 그 강동원을 용서해주는 그 장면을 비교를 하다 보면은 왜 영상 장르에서 연기력이 필요한가? 왜 이제 감독들이 연기력 있는 배우들을 막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를 하는가?
이런 것도 잘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문장력만큼이나 이 배우들의 연기력. 그리고 이제 만화도 살펴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만화의 경우에는 만화가가 작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핵심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작품의 중요한 장면들을 생략을 해버리고 일본적인 요소를 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중간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닮았는데 딱히 그 작품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어색한 게 나와버렸습니다. 다만 이제 몇몇 장면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만화로 서편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일본어로 각색이 되면서 이제 그 어떻게 일본 문화가 들어갔는가. 특히 이제 만화에서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그 윤수가 사형당하러 가는 장면에 이제 유정이 그 피아노 가져와가지고 사형장에 거기서 피아노 치고 있습니다. 뭐랄까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참 좋아할 만한 설정인데 낭만적인데 사실성을 좋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지? 사형장에 피아노가 왜? 뭐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걸 뭐 비교하면서 상호 텍스트성을 설명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8학년에서 우한 거짓말을 배우는데 이 작품은 또 보면은 우한 거짓말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경쟁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고려한다면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아한 거짓말이 이제 그 순한 맛이고 우행시가 이제 매운맛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버전, 성인 버전 그렇게 이제 비교해가지고 두 작가의 메시지는 같은데 그러니까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다. 두 작가가 어떤 다른 선택을 했는가 그런 걸 비교하면 또 이제 재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11학년 때부터 이미 해봤겠지만은 하나의 문학 작품이 끝났으니까 페이퍼 2 목 이그잼을 치고 그 다음에 목 아이오 레코딩 요거는 이제 5분짜리입니다. 오행시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레코딩을 할 때 세 개 작품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설을 사용해서 문학으로 갈 수도 있고 영화나 만화를 사용해서 비문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학생들과 같이 이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다음에 만약에 좋은 글로벌 이슈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일단 학생들에게 킵해보라고 권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뭐 다른 작품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은 쫙 IO 세트가 완성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 텍스트로 넘어가는데 이제 비문학 텍스트에서 그 세컨더리 소스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문학에서는 아직까지 학생들이 세컨더리 소스를 그 요구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요구했었던 게 82년생 김지영 이런 작품이었는데 비문학에서는 그 세컨더리 소스가 솔솔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흥미로워하는 작품을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걸 다뤄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다루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진 작품을 다뤘을 때 분석력과 언어력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다룰 비문학 텍스트는 홍콩 성원법 시위 관련 신문기사 모음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히 작년에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나면서 요게 좀 더 의미가 있어졌는데, 자, 일단 이제 홍콩 사태입니다. 홍콩은 자치정부로서 이제 민주주의를 유지하려고 하고, 중국은 이제 홍콩 시장을 중국에서 파견을 함으로써 이제 홍콩을 이제 완전히 중국에 편입시키려고 하고, 그게 이제 붙었던 것이 홍콩 성안법 시위로 벌어졌었지요. 요것과 관련된 것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계속 이제 내전 중이고, 중국은 완전히 독재고, 일본은
유사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민주주의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롤모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든지 어떤 한국의 시위 문화가 많이 이제 이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이제 흥미로운가 하면은 남의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신문들이 관대합니다. 대체로 이제 그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딱 12.3 계엄이 터지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돼버리니까 신문들이 이제 그만큼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찬성, 반대. 자, 일단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홍콩 시위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사진 볼까요? 어떻습니까? 사진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예, love no force. 그러니까 자, 여전히 어떤 학생이 언어 중심이냐 아니면 이미지 중심이냐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요 사진만 가지고도 아마 한 페이지 정도 분석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 사진에서 딱 이미 이 기자의 입장이 드러납니다. 화면 중심에 누가 있죠? 근처에 덩치 큰 남학생들 많은데 왜 저 여학생을 카메라의 중심에 뒀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질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화면의 중심에 여학생이 있습니다. 왜 저 여학생을 중심에 뒀을까요? 저 여학생은 누굴 보고 있을까요? 저 학생은 무엇을 외치고 있을까요? 이것이 나의 시선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진을 통해서 사진 기자는 독자들을 누구의 입장에 놓고 있나요? 중간에 강철로 된 바리케이트,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얇은 저 셔츠 하나, 그래서 완전히 어떤 비무장. 근데 아마도 여대생 같은데 호소하는 표정.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 명의 무장한 경찰들, 그리고 시선을 피하고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저 여학생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죠. 관객들을 누구의 입장에 두고 있습니까? 그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저 뒤쪽에 지금 가득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 보이는데, 저 이쪽에는 무장을 했지만 두 명이 보이는데, 저쪽에는 지금 그 젊은이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 여대생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옆에 그 오른쪽에 마스크를 한 저 등발 좋은 저 청년을 화면 가운데 놔뒀다면은 이 사진의 의미는 확 바뀌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언더독 효과죠. 그러니까 저 여학생에게, 그러니까 내가 경찰의 누군가인데 저 여학생이 나에게 러브 노 피스라고 호소를 하면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거기에서 감성적 프레임이 형성돼 버립니다. 누구 편을 들고 싶은가? 저 비무장의 연약해 보이는 간절히 호소하는 저 여대생과 앞쪽에 무장하고 시선을 피하고 있는 저 경찰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비록 경찰인데 저 여대생이 나를 보면서 뭔가를 호소하고 있다. 그때 나는 뭘 느낄까요? 그걸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감성적 프레임이 형성돼 버립니다. 이 사진이 헤드라인, 바이라인 다음에 와 있습니다. 사진이 텍스트가 좀 있은 다음에 나와버리면은 사진이 프레임을 형성하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근데 아무런 텍스트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일단 이미지가 이만큼 크게 딱 나와버리면은
이게 감성적으로 프레임을 형성해 버립니다. 즉, 쟤들이 선, 경찰이 악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돼 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그 프레임이 형성돼 버리면 뒤쪽의 텍스트는 웬만해서는 그냥 그 프레임에 맞춰서 해석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송환법 공식 철회에도 홍콩 내 산발적 시위 이어진다. 문제가 된 것이 이제 홍콩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제 외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다는 그 송환법인데, 홍콩 정부가 송환법을 철회하겠다고 했음에도 홍콩 내에서 산발적 시위가 이어졌다. 즉, 홍콩 정부가 항복했음에도 시위대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자, 이것도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이 어떻게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캐리람, 홍콩 그 시장. 예. 레이어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지금 레이어로 따진다면은 몇 개의 레이어, 총 5개의 레이어가 나오는데, 제일 원경에 있는 게 요 홍콩 그, 뭐, 국기라고 해야 되나? 홍콩 깃발이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시진핑. 그 다음에 이제 캐리람.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시민들. 그 다음에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5개의 요구사항. 이렇게 5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시위 때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밑에서 시커멓게 실루엣 돼가지고 이제 막 피켓 들고 있습니다. 시위 때는 어떤 인상입니까? 바닥 쪽에서 시커멓게 다수가 피켓 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검은색이 범죄라는 인상을 주고 뭔가 그 때로 몰려와서 막 어거지 쓰는 그런 인상으로 보이죠. 거기에 대해서 캐리람 장관은 이제 화면 중심에 있으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깃발과. 즉,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뭔가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컬러로 돼서 그 채도 높은 컬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생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죠, 이 이미지에서. 뭐, 가장 큰 것은 요 5개 요구 사항인데, 요걸 제외한다면 화면 중심에서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이상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그 홍콩을 위해서 일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게 뒤쪽에 있는 이 시진핑, 태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생명성을 낮추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으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즉 내 말을 안 따른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캐리람 장관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냥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입니다. 그런데 이 일러스트에서는 마치 어떤 중국으로부터도 이 시위대로부터도 독립돼서 순수하게 홍콩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그 모든 게 0.1초 안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직관적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보는 사람은 왠지 캐리람 장관은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미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캐리람 장관이 비록 홍콩 시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이 상황에서 홍콩 시민들은 뭔가 어거지를 쓴다. 뭔가 이제 폭력적인 시위대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프레임이 형성된 다음에 텍스트로 들어가죠. 그러면 한번 형성된 프레임은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런 텍스트 앞에 이런 커다란 이미지 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텍스트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오면은 이 이미지가 프레임을 별로 형성 못 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먼저 프레임이 형성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감성적이죠. 첫 번째 사진과 좀 비슷하죠. 요거는 이제 그 시위 중에 체류탄에 맞아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한 그 사람을 추모하는 것인데, 마치 그 반딧불처럼 이제 핸드폰 불빛들, 그리고 이제 뭔가 왜소하고 비무장에 연약해 보이는 그 소녀를 중심에 딱 놓고 있지요. 그런 어떤 청년들의 모습, 짠하죠. 자, 홍콩 친중 반중 시위대. 이때는 이제 중국 정부가 군인들을 민간인으로 변장시켜가지고 홍콩 안에도 친중 시위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투입시켰다는 그런 의혹이 있던 때인데, 자, 홍콩 친중 반중 시위대 기뽕 우산으로 서로 폭행 이렇게 제목 나오고 있죠. 자, 제목만 본다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선생님들. 제목만 본다면 어떤 예상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막 서로 그 쌍방폭행 그런 걸 보이죠. 자, 그런데 밑에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서로 폭행입니까? 아마도 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이제 반중 시위대, 그리고 이제 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이제 그 중국 군대에서 이제 파견된 그 친중 시위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쌍방폭행입니까? 예. 아줌마를 목을 튀어감고 끌고 가고 있지요. 근데 또 제목도 이상합니다. 자, 기뽕으로 폭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그 친중 시위대가 쓴 것이 기뽕인데, 자, 우산으로 폭행할 수 있나요? 근데 왜 기뽕과, 그러니까 우산은 이제 그, 우산은 여기서 검은 옷과 우산은 그 홍콩의 비폭력 시위를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우산으로 폭행할 수 있나요? 근데 왜 제목은 저렇게 뽑았을까요? 여기서부터 이미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뽕 우산으로 서로 폭행. 그러니까 그냥 쑥 읽다 보면은, 아, 서로가 두들겨 팼구나. 가 돼버립니다. 근데 자, 첫 번째 사진 일단 아니죠. 자,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이때 이제 홍콩 경찰은 이제 친중 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월급 주니까. 자, 어떻습니까? 쌍방 폭행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의식하지 않고 보면은 서로 폭행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프레임이 형성돼 버립니다. 서로 폭행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도 서로 폭행했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게 프레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12월 3일 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우리나라 신문들이 그 계엄을 어떻게 보도했는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홍콩 시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아니라 극우라고 하는 신문들조차 일부분 이제 홍콩의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근데 딱 계엄 사태가 터지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돼버리니까 원래의 태도로 돌아옵니다. 계몽이었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분석적으로 텍스트를 봐야 되는지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그 기자의 관점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빅5. 언어, 어조, 문체, 구성, 논증 방법. 그리고 이제 뭐 신문기사 관련 좀 섞여 있는데 그 어떤 점에서 이것은 신문 기사인가, 어떤 점에서 이것은 칼럼인가 그런 것도 좀 이제 구분해 줘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 제가 제공한 저것이 이제 프라이머리 소스입니다. 제가 정해서 학생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소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자 이걸 참고해 가지고 요 주제 내에서 너희들이 세컨더리 소스를 한번 찾아봐라. 뭐 영화든 아니면은 드라마든 아니면은 그 뭐 다른 신문 기사든 찾아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신문사 거기에 들어가서 더 자료를 모아 와가지고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이제 그 학생은 그걸 보면서 이걸 이거 쓸까 말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제 이걸 공부하더니만 이제 그걸 가져왔더군요. 삼체. 아이고, 그건 조금 버거웠습니다. 확실히 이제 학생이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어떤 흥미로워 하던 것을 이제 수업에 연결시키면은 굉장히 이해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제 그 팽팽하게
맞서던 시위가 그 코로나 때문에 시위가 금지돼 버리면서 그냥 이제 지금은 거의 그 중국 정부의 승리로 끝이 났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입니다. 요거는 이제 HL만 가르치는. 그래서 요때 그 HL 학생들은 그 도서관에 가서 자기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6작품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최소한 6작품이란 거지 반드시 6작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SL 학생들 4작품 공부해야 되는데 더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SL 학생들 중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은 또 수업 들어와서 수업 들어도 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 지역 안배를 위해 가지고 뭐 한국 작품, 영국 작품 이렇게 좀 지역 안배를 위해 가지고 러시아 소설로 했었는데 이 작품은 이제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갑니다. 이 작품은 그 스탈린 독재를 비판하기 위해서 쓰여진 작품인데 작가도 이제 그 당시에 검열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제를 좀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작품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은 행복과 소유 사이 관계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인 슈호프가 정말 그 몇 줌 안 되는 빵 조각 가지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슈호프보다 더 풍요로운 왜 슈호프만큼 행복하지 않은가? 혹시 우리의 행복의 용량이 너무 큰 게 아닐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을 더 물질적으로 더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로워졌음에도 특히 대한민국은 왜 OECD에서 삶의 만족도가 끝인가? 과연 소유와 행복은 비례하는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가가 어떻게 주제를 숨겨놨는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스탈린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 그, 그 작가가 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를 이제 그 구성을 했는가도 의미 있는데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슈호프 그러니까 이반 데니소비치입니다. 하루죠. 슈호프 하루 저 조합이 저 슈호프의 저 하루가 조합되어 가지고 기적적인 승리가 벌어집니다. 즉 슈호프의 8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에서 유일하게 행복하게 잠든 하루입니다. 그럼 왜 작가는 나머지 몇천 일의 하루가 아니라 왜 저 하루를 보여주는가? 소시민이 수용소를 상대로 이긴 유일한 하루. 왜 이걸 보여주는가? 즉, 작가는 어떻게든 소시민의 승리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즉, 카메라가 슈오프가 아닌 다른 인물을 비췄거나 카메라가 오늘이 아니라 어제나 내일만 비춰버려도 저 승리는 불가능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작가는 그만큼 어떻게든 독자들에게 소시민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소련의 소시민들이 스탈린 독재보다 강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학생들과 토론합니다. 과연 이것은 타당한가? 저 수많은 날 중에 오직 저 슈오프가 하루 이긴 걸 가지고 그것만 딱 보여주면서 소시민들이 스탈린보다 강하다라는 이 메시지는 과연 타당한가? 그런데 많은 작품들이 이런 식으로 주제를 완성하지요. 즉 이제 만약 우리가 작품에 언급되지 않는 상황들을 상상력을 통해 고려한다면 작품의 의미는 어떻게 바뀌는가? 그렇거든요. 즉 우리는
작품 안에 있는 정보도 봐야 되지만 작가가 감추고 있는 작품 밖의 정보. 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카메라가 쇼프를 비추는 동안에 페츠코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러면은 작가의 이 주제를 완성한 방식은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하지만 뭐 이제 문학은 종종 그렇게 주제를 완성하니까 뭐 그렇다. 문학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보여주는 것도 고려되지만 보여주지 않는 것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 그걸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제인에어 이거는 뭐 제가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 작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마다 완전히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교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학생이 특별히 어떤 작품을 요구할 경우는 그 학생에게만 그 작품을 따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SL은 문학 작품 4작품, HL은 문학 작품 6작품인데 그냥 이제 똑같은 작품을 한 다음에 HL용으로 2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달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작품으로 그냥 수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HL의 작품은 SL 학생들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래서 제네어 이 작품은 그래서 이 작품은 페미니즘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뭐 200년 지난 200년 동안 페미니즘의 뭐 전설적인 작품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품에서 제시하고 모든 페미니즘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장면들이 안티 페미니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들이 페미니즘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안티 페미니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어떤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페미니즘으로 보이는 것이고 안티 페미니즘으로 보이는 것이지 관점을 바꾸면 이건 정반대로 보인다라는 것. 저는 그게 랭귀지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손필드 선언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러니까 제인이 손필드 3층에서 이제 그 양성평등 선언을 하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페미니즘입니다. 그런데 결말의 제인의 대사와 합쳐서 보면은 즉 반대만 하지 않으신다면은 당신의 이웃이 되고 간호사가 되고 가정부가 될 거예요. 주인님과 결혼한 것이 저희 최고의 행복이자 영광이에요. 그 제 온 몸과 마음은 온통 주인님의 소유물이에요. 그것과 대조를 해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또한 제인이 로체스터와 약혼한 다음에 로체스터에 그렇게 하죠. 만약에 주인님에게 노예처럼 감금되는 여성이 있다면은 저는 그 여성에게 자유를 가르치고 해방시킨 다음에 주인님을 오히려 가두겠다. 페미니즘으로 해석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제인이 볼사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제인은 볼사에게 자유를 가르치지 않고 해방시켜주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도망칩니다. 즉, 이 작품의 페미니즘의 근거로 해석되는 모든 장면들이 똑같이 안티 페미니즘의 근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걸 보여주면 이제 학생들이 깜짝 놀라죠. 그게 이제 랭귀지 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거는 설명하기는 기니까 제가 링크드인에 연재했던 그 내용 한번 그 PDF 파일로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제 지난 강연에서도 잠시 그 설명했었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기에서 제가 비문학 텍스트로 가르치는 것은 요것도 이제 그 제인 에어도 영화와 소설의 비교 요게 중요합니다. 특히 영화 속 로체스터와 소설 속 로체스터는 어떻게 다른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감독도 그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소설을 그대로 영상화 시켜버리면은 로체스터가 얼마나 비열한 인물인지. 그러다 보니까 원작에 있던 로체스터의 대사나 행동들을 싹 빼버리고 독자들이 상상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가공했습니다. 그걸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서 비문학 텍스트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그 기자들이 신문 기사의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그걸 제가 추적을 했었는데 처음에 며칠 동안은 이제 저기에서 이제 중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제 그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는가를 다루다가 점점 이제 중국 혐오로 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일용직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쪽으로 갔다가 신문들의 입장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신문사의 입장은 신문 기사에 어떻게 개입되는가, 그걸 한번 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목 이그잼, 그 페이퍼 원 목 이그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목 IO 녹음 한번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차범석 산불 요걸 넣었는데, 요거는 뭐 작품도 짧고, 그 다음에 뭐 요건 제 해석과 기존의 해석이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요거는 뭐 페이퍼 2 시험용으로 넣었습니다. 문학 작품은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일단 형식적으로 묻습니다. 근데 문학 작품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비문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수업하는 작품 중에서 특히 이제 학생들이 여기 인기가 높은 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판현생 김지영, 제인 에어, 뭐 이런 몇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작품 꼭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학생들도 뭐 저 작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참소 산불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해석과 저의 해석이 별 차이가 없고, 저도 이제 페이퍼 2용을 위해서 이제 넣은 거다 보니까 사실 조금 학생들의 흥미도는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한 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제 끊었다가 요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그 10분 후에 다시 요 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